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초나루도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 리뷰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성적상으로 굉장히 좋은 4승 2패 2연속 위닝 시리즈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자면 아쉬운 점은 있죠. 근데 4승 2패를 했는데 뭐가 아쉽냐? 두산 하나전을 전부 다 스윕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전 연장전 가서 진 게임, 그 게임들이 조금 아쉬울 뿐이죠. 그래도 우리 박수 한번 쳐주고 시작합시다.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승률 5할 이상을 계속 해주고 있는 한 주고요. 계속해서 5할 이상을 해주고 있어서 승률이 5할을 넘어간 7위이고, 대신 이제 4위와 2경기 차뿐밖에 안 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4위, 3위 뭐 잘하면 그 위에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데, 6월 2일 날 두산전 승리를 했는데,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곽빈의 난조로 인한 기아 선수들이 틈을 타고 점수를 좀 많이 내서 어찌 보면 낙승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낙승까지는 아니었죠. 초반에는 곽빈 1회에는 곽빈이 좀 난조가 있어서 연속 볼넷에 무사 만루였는데, 위즈덤 루킹 삼진을 먹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정말 잘해주고 있는, 최근이 아니라 그냥 올 시즌 통틀어서 현재까지는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오선우의 적시타로 2타점, 그리고 볼넷에 이은 황대인의 외야플라이로 1타점, 3대0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회 말에 양현종답게, 어떻게 보면 양현종답다고 해야 되죠, 요즘에 1회에 바로 실점을 했습니다. 두산 1, 2번에게 연속 안타로 맞고 1실점 했습니다. 한 게임 빼고는 1회 실점을 했어요, 투수들이. 자꾸 투수들이 1회 실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게 실력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좀 의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회 초 이제 곽빈이 내려가고 바뀐 투수에게 김호령이 엄청나게 깊은 인정 2루타를 쳤어요. 이때부터 좀 풀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박찬호의 볼넷, 최원준의 1타점, 그리고 윤도현 안타, 위즈덤의 밀어친 건지 밀려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점수를 주르륵 벌리고 나갑니다. 못 되잖아요. 5회 말 그냥 끝나야 되는 경기예요. 그냥 끝나야 되는 이닝인데 평범한 플라이를 최원준이 하다가 놓쳐가지고 6대2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끝났죠. 그리고 8회 초에 볼넷과 희생번트 후에 우리의 김호령의 안타로 또 7대2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김호령이 최근에 정말 잘 쳐줬어요. 일주일 타율이 아마 4할이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박찬호까지 안타 치고 최원준의 2루타로 9대2를 만들고 윤도현이 끌어친 안타로 10득점을 완성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기아가 10득점 한 거 본 것 같아요. 물론 이 10득점째에서 끝나지 않고 김석환의 강한 타구가 1루를 맞고 튕겨서 세이브 되면서 11번째 득점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9회 말에는 우리 살려줘 필승조들이 아닌 홍원빈 선수가 1군 첫 데뷔를 해봤는데, 아직 가다듬어야 될 거는 많고요. 그럼에도 역시 불펜은 이렇게 빵빵 지르는 150 불펜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150짜리 불펜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맞은 것 같아도 잠실에서 뜬공이 되어버렸어요. 154 딱 던졌는데 이게 진짜 오랜만에 기아 불펜에서 본 150대였습니다. 그리고 안타를 맞고 1점을 내주기는 했으나 승부에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됐건 1이닝을 혼자서 잘 막아갔다는 거에 의의를 둡니다, 저는. 그래서 홍원빈의 잠재력을 볼 수 있었던 마무리였다 생각합니다. 이 구도가 6월 3일 두산전 승이었습니다. 6월 4일 두산전에 지기 전까지 올 시즌 7연승이었다더라고요, 두산한테. 이렇게 두산이 오비 시절에 해태 때 이렇게 잘 이겨본 적은 있어도 언제 우리가 두산한테 7연승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7연승 중이었습니다. 6월 3일까지 이겨서 7연승입니다. 근데 역시 정수빈은 기아전 악마입니다. 나가고 도루하고 깐딱깐딱. 진짜 정수빈 기아전에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천 베어스랑 한평 타이거즈 경기였는데, 그래도 한평 타이거즈에는 최영우가 있었다. 그게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준순이라는 이름, 이천 베어스
였겠죠. 봤는데 새로운 기아전 악마인가 싶을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거의 정수빈 같아요. 정수빈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노장 소리를 듣고 새로운 정수빈이 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수빈 이름은 저도 듣기만 해도 짜증나요. 박준수는 이날 진짜 정말 잘하더라고. 우리도 새로운 발견은 있었습니다. 성형탁. 물론 그 전에도 본인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었어요. 본인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었으나 요때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해요. 위기 상황에서 성형탁을 올려서 성형탁이 정말 잘 막아줬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경기는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내일의 선발이었고요. 적어도 1회 실점은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케이브와 양의지에게 출루를 허용한 후에 김재환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1실점을 했습니다. 내일이 초반에 막 0점대 방어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지쳤거나 아니면 팀 타선의 지원을 못 받아서 실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고요. 자, 2회 초 최용우의 2루타 오선우의 상대 에러로 무사히 1-3루가 되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와일드 피치로 동점을 만들었어요. 동점을 굉장히 빨리 만든 거에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동점을 미리 만들어서 역전 발판을 먼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3회 초에 김호령 안타, 박찬호 출루를 했는데 볼넷이었는데 볼이 빠졌죠. 박찬호가 1루에서 안 멈추고 2루까지 뛰어가지고 2-3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 정말 저 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 두 번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의 와일드 피치에서 두 번 다 홈으로 들어오다가 횡사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겼기 망정이지. 그래서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정수빈의 출루, 그 다음에 도루에 이어서 양의지 안타. 이건 안타도 아니야. 잠실 모래에 맞고 튀는데 그게 아스팔트지 무슨 모래입니까? 2대1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4회 초에 최용우와 오선우의 볼넷 이후에 드디어 위즈덤의 안타와 또 1송구 에러로 3대2로 역전을 성공했어요. 참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짜증나는 상황이 나오죠. 5회 말 투아웃 잡아놓고 양의지한테 뽕 날아가는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3대3 동점이 됐어요. 오늘 힘들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선우 선수가 출루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터진 위즈덤의 10호 홈런. 그 탄도 낮은 적본 홈런은 진짜 뽕 맞기 딱 좋습니다. 하여간 힘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래서 5대3으로 벌려져 있고, 그리고 8회 말에 동점될 뻔한 김인태의 타구를 최원준이 펜스까지 달려 들어가면서까지 잡았어. 아니, 최원준 중견수로 놓지 말라니까? 최원준 우익수 가서 수비 부담 덜고 보정하고 오니까 이제 사람 됐습니다. 잘했을 때는 또 잘했다고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수가 나와서 나름 깔끔하게 막아줬죠. 운명의 6일 두산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수입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두산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거든. 정수빈만 빼고. 그리고 타격감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최원준을 테이블 세터로 복귀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또 1회의 점수는 못 냈고 1회의 점수는 내줬네? 그게 또 정수빈이네? 정수빈의 출루, 그리고 도루, 그리고 희생타로 인해서 1실점. 이거 우리가 옛날에 혜태 때 이종범으로 했던 플레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수빈한테 항상 당하더라고, 이 플레이로. 그래서 3일 연속 1회 실점을 하고 넘어갔다. 1회 실점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리고 4회 말 안타와 김호령의 에러로 상대 2명을 출루를 시켰어요. 잘 맞고. 근데 수비에서 그 김호령이가 에러를 까면 안 되지. 진짜 저번 주는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상황들을 되게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5회 초에 한준수의 3루타? 한준수가 3루타를 쳤어요. 그리고 이후에 박찬호의 야수 선택으로 동점이 되었으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올 시즌 기아의 운명을 좌우한 6회 선두타자가 출루했으나 대타 이우성, 올 시즌 운명을 좌우한 대타였습니다. 대타 이우성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삼진했습니다. 그래서 찬스까지 무산됐고요. 근데 이게 왜 올 시즌의 운명을 갈랐냐? 이러고 이우성 2군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라이브를 하는 동안 이우성 선수를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칭찬받을 날이 딱 하루 빼고 하루도 잘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왜 주구장창 쓰냐? 이 정도면 일부러 써서 욕을 먹이려고 하는 코칭 스텝의 큰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동안. 굳이 여기서도 대타 이우성을 써가지고 욕을 또 먹게 만듭니다. 찬스까지 무산됐어요. 심지어 이날은 김도현이 7회까지 막아주는 경기입니다.
욕 그만 먹으라 하고 2군 가서 끌어올려서 와야지 그게 정상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구장창 이우성 내면서 하다니 이날 결국에는 삼진 먹고 결국에는 수비 못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9회까지 답보 상태에서 결국은 연장을 갔었고, 그리고 원래 9회 말에 끝났어야 되는 거를 최원준의 홈 보살로 연장까지 간 거예요. 연장까지 보다가 그냥 김민석에게 끝내기 쳐맞고 졌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지기는 했으나 이우성이 2군을 내려간 날이다 생각하면 올 시즌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이우성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윗선에서 개입이 있었거나 아니면 코칭 스텝이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니까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자 6월 6일 한화전 윤영철이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살아났다기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윤영철이 그동안 헤맸던 게 뭐냐면 원래는 구속이 좀 느린 투수라 제구와 딥세션 먹고 살았던 투수인데 근데 이 친구가 구속도 조금 업그레이드 돼 있으면서 제구 그리고 디셉션까지 장점이 다 살아난 경기였어요. 그리고 1회 실점도 없었어요. 우리 1회 실점 콤비 있거든요. 양현종, 윤영철. 근데 양현종은 일주일에 2번 나왔는데 둘 다 1회 실점을 했죠. 윤영철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실력으로 1회 실점이 없었습니다. 향후에 기아 선발이 한 명이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의리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도 윤영철이 선발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림이 된 겁니다. 우리는 기아는 엄상백에게 약하죠. 엄상백 약자로 하면 USB더라고. 이동식 죄송합니다. 엄상백에게 약한 기아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2회 말에 고종욱의 도루 이후에 김석환의 적시타로 1대0으로 앞서갔어요. 그리고 3회 말에 3년 연속 현충일에 홈런 치는 우리 예비역 병장 박찬호. 현충일에 3년 연속 홈런을 쳤더라고요. 너 나온 부대에 맛있는 거 기부 한번 해라. 부대 나와서 잘 된 것 같다. 2대0 상태에서 깔끔하게 6회까지 윤영철이 맞았어. 근데 7회 초에 이진영한테 홈런을 쳐맞습니다. 2대1이 되었죠. 근데 홈런을 쳐맞고 기분이 다운되기도 전에 위즈덤이 대형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3대1로 가서 그냥 이대로 경기 끝나겠거니 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또 홈런 쳐맞는 정혜영. 제발 혜영아 깔끔하게 좀 막아. 물론 올해 정혜영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아웃 세이브도 많이 하고 있고 연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충분히 노고를 인정하지만 다만 조금 덜 맞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6월 7일 한화전 이 경기가 제가 리뷰는 요만큼밖에 안 썼지만 할 말이 되게 많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우리가 충분히 잡고 갈 수 있는 경기였어요. 황준서하고 올러의 선발 맞대결이었고 생각보다 황준서 잘 던지대. 4회까지는 투수전이었으나 이진영 야구 안 한다며. 야구 안 한다는 놈이 왜 이렇게 친정만 졸라게 패. 이진영 적시타로 1실점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말로 만들어 놓고 적시타 맞고 1실점 더 했습니다. 근데 사실 3대0으로 됐어야 되는데 송구가 좋았고 김태군이 수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2대0으로만 끌려간 거예요. 5회 말에 김호령, 김태군의 출루에 이어서 1, 2루가 됐어요. 최원준 타구에 참 김태군이 진짜 이렇게 영리할 줄을 몰랐어. 1루에서 안 뛰고 해서 자기만 죽고 살렸어요. 그 흘리기로 인해서 우리가 2대1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6회 말에 위즈덤 출루 후에 우리의 최용우의 2루타로 2, 3루 찬스에서 오선우가 그냥 어떻게든 땅볼로 만들어서 동점을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동점을 만들어졌잖아요. 자, 우리는 10회 말에 1사 만루에서 병살당해서 졌습니다. 이닝 종료. 솔직히 이거 오선우 타석이었는데 오선우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몸쪽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0회 1사 만루에서 병살 당한 것도 솔직히 이거는 바비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수없게 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보면 최재훈 선수가 몸쪽으로 앉으면서 정말 치기 까다로운 공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아 타자들 몸쪽 공 잘 못 쳤단 말이에요. 근데 오선우는 몸통 스윙이 좋다 보니까 치긴 쳤어. 게다가 잘 쳤어. 근데 어려운 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타는 안 되고 약간 안쪽을 맞으면서 발사각이 낮았죠. 그래도 오 했는데 그게 잡히대. 그냥 바로 병살로 끝났어요.
근데 해설하는 박재홍 의원이 이게 끝내기 상황이잖아요. 이게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런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나오면 메이저리그에서는 1루 주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홈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 늦게 출발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메이저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우리가 이번에 아웃 당한 거를 거울 삼아서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온다 하면 1루 주자가 안 뛰었다가 타구를 보고 뛰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한데요. 그리고 비교되는 거, 애초에 문현빈이 안타, 그 다음에 와일드 피치, 사실은 포일이었죠. 그래서 2루를 내줬는데 이진영의 타격으로 3대2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진영이 타격을 한 공은 뭐였냐? 바깥쪽 공이었습니다. 근데 바깥쪽 공을 밀어친 것도 아니고 당겨서 유격수 키를 넘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본인이 노린 거는 아니었어요. 엉덩이가 빠졌으니까. 근데 공이 잘 보이다 보니까, 바깥쪽 공은 잘 보인다고 하다 보니까 멀리서 맞춰서 정타만 맞춰서 시킨 거, 당겨친 거예요. 보통은 이때는 당겨치면 뜬공이 되거나 하는데 너무 잘 맞았어. 그러니까 유격수 키 넘어가나 안타였는데, 이게 윤중현 선수가 못 던진 공도 아니었습니다. 슬라이더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공이었는데, 요때는 무조건 바깥쪽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건지 벤치에서 사인이 났던 건지 바깥쪽을 그냥 당겨서 쳐버린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을 하잖아요. 가장 까다로운 공은 몸쪽 공이다. 그리고 윤중현 선수가 투심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몸쪽을 안 던질 이유가 없는데 습관적인 바깥쪽 빠져앉기와 바깥쪽 리드 때문에 이 한 경기를 진 거예요.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고 동점으로 끝났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그게 문제였다고 봅니다. 무조건 습관적인 바깥쪽 리드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깥쪽 리드를 굉장히 극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의지식 리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몸쪽 공도 3개 찔러 넣는 그런 리드, 그냥 몸쪽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저는 왜 우리 팀 포수들이 생각을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말을 하는 거. 자, 김태구는 베테랑이고요. 한준수는 연차가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사인을 못 낸다? 그거는 포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사인을 내는데 이거는 습관이에요. 그러면 습관이 노출이 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치진이 답 주는 것만 사인 내면은 그게 25억짜리 선수입니까? 포수는 그라운드의 야전 사령관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바깥쪽으로 빠져 앉았어,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말을 안 합니다. 야구는 다 결과론이에요. 근데 기아 포수들은 과정도 안 좋아. 저는 아마추어인데 경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 팀의 볼배합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아마추어도 읽는데 전문가들인 프로들이 못 읽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진 거는 뭐 빠따가 안 됐네, 투수가 잘했네, 이걸 떠나서 몸쪽 공을 던졌느냐 못 던졌느냐에 따라서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하나전, 제가 너무 정신병 경기여가지고 못 썼어요. 사실은 양현종 대 폰세, 우리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폰세 나온 거 생각하고 양현종 나온 거 보니까 못 이기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신병 경기. 우리가 양현종이 나왔을 때 또 1회 실점을 했어. 1대0으로 끌려가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투수가 폰세야. 그러면 우리가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그거를 가능케 한 선수가 오선우였습니다. 폰세도 좋은 공도 가운데 몰리니까 오선우의 몸통 스윙에 한 방에 그냥 쩍번, 폰세가 홈런을 맞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양현종 또 동점 만들어줬죠. 동점이 아니라 3대2로 역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양현종이 나올 때마다 1회 실점을 하고 5회 넘기기가 힘들고 1회에 26 이상을 던집니다. 이러면 로테이션 한번 걸러주던지 아니면 잠깐 빼주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친 게 아니고 에이징 커브기는 한데, 그래도 에이징 커브라고 하기엔 작년이랑 좀 많이 달라서 이거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현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대2로 또 끌려가게 됐어. 근데 여기서 등장한 게 누구? 황대인에 대해서 저번주에 말을 했을 때, 황대인은 몸쪽 높은 볼이랑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에 약하다 했어요. 두산전에도 그 공에 헛스윙을 했었고요. 근데 황대인이 또 좋아하는 공이 있습니다. 가운데 높은 볼. 요건 또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근데 폰세가
또 그 공을 던진 거야. 근데 야 이거는 네가 폰세고 나발이고 내가 좋아하는 쪽이니까 홈런 3대3 동점. 지금 폰세가 홈런을 2방을 맞았던 경기가 없었어요. 이 황대인이 기아를 이기게 주는 발판을 만들어줬던 게 2, 3루 찬스에서 저는 붕붕대고 아웃될 줄 알았어. 왜냐면 그 전타석에 삼진 아웃됐으니까. 근데 굉장히 컴팩트한 타구로 2루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나가게 됐고요. 컨택의 최원준, 파워의 황대인. 근데 황대인이 컨택을 장착을 하니까 파워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점수 실점하죠. 6대6 동점 돼가지고 야 9회 말에 그 찬스에서 못 됩니까? 우리가 번트 못 돼서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힘을 들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종표는 1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선수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불행인지 고종욱이 이렇게 딱 하고 맞는 순간 아 씨발 병살이네 이러고 봤는데 그래 어제는 우리가 오선도 타고 잘 맞은 거 잡혔잖아. 노시안이 2루에다가 아니고 우익수에다 공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끝내기로 이겼어. 그것도 끝내기는 끝내기지. 우리가 이겼으니까. 요거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병신과 이긴 병신은 한 끗 차이인데 기왕 병신이 될 거면 이긴 병신이 되자. 진짜 끝까지 정신병 걸. 근데 이긴 병신이어서 다행이야. 김서현이 이틀 연속 틀어 막아버리니까 도저히 못 치는 공을 던지더라고. 근데 어떻게 쳐? 나는 김서현 공 못 치길래 그냥 못 친갑다 했습니다. 이거는 기아 타자들만 못 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타자들 중에 칠 수 있는 타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 리뷰 3개로 할 수 있죠. 최원준의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한 주. 수비는 족같이 하고 빠따는 좀 치는 우리를 울고 울리는 최원준. 그리고 이우성의 이군행. 드디어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제발 가서 연습 좀 많이 훈련 좀 많이 해서 감 좀 잡고 다시 올라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한평 타이거즈 1군을 꿰차다. 지금 1군에 대부분이 한평에서 올라온 선수들이에요. 그게 게다가 잘해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주전이 절반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감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플러스 김호령이 저번 주 일주일만 아름다운 한 주였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잘해갈지. 왜냐면 당분간 무조건 김호령이 중견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중견수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빠따도 잘 치고 있고 수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대체제로 있는 최원준은 수비를 생각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김호령이 1군을 꿰차고 지금처럼만 잘해준다면 올 시즌 주전 중견수는 김호령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초날도였습니다.